리얼 강령술의 최후. 뭔가에 씌이거나 노려지거나 누가 따라오거나 하면 진짜 좆된다는 걸 가장 먼저 얘기해 둘게. 그리고 내 경험담으로 말하자면 한 번이나 두 번 재령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되는 경우는 일단 없어.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침식되니까 재령을 못한다는 경우가 많다고 해. 내 경우는 거의 2년 반쯤? 일단 먼저 말해두자면 몸도 다 괜찮고 보통 사람처럼 생활할 수 있어. 하지만 유감스럽지만 끝났는지는 알 수 없어. 일단은 처음부터 적을게. 당시 나는 23살. 회사원 1년 차라서 새로운 생활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때였어. 회사가 작아서 당연히 동기도 몇 명 없었어. 그러니 필연적으로 사이가 좋아지지. 그 동기 중에 도호쿠 지방 출신인 A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또 여러 가지를 알고 있고 엄청 아는 사람이 많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흔히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다, 뭐 누구가 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얘기는 거의 구라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는 진짜로 그렇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해. 그놈이 말하길 뭔가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우연히 모일 경우에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러더라고. 내 경우에는 뭐 장난삼아한 게 원인이지만 당시 나는 차를 산지 얼마 안 되었던 때였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었어. 무엇보다 알바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월급이 들어와서 주말에는 미친 듯이 놀았어. 8월 초쯤 꼬셔서 친해진 애들과 A 그리고 나 총 4명이서 이른바 심령 스팟이라는 장소에 담력 체험을 하러 갔어. 그 장소는 확실히 무서웠고 한기도 들었고 뭔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뭐 스릴을 만끽하고 돌아갔어. 거기 갔다가 3일 후에 있었던 일이야. 당시 회사는 상사가 돌아갈 때까지 신입은 돌아갈 수 없다는 안목의 룰이 있어서 매일 늦게 퇴근하게 됐어. 지쳐서 집에 돌아온 후 정말 지금 떠올려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방 입구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 시험해볼까? 이런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문득 떠올랐던 것 같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 당시 우리 집은 역에서 걸어서 15분, 4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어. 현관에서 들어오면 좁은 복도가 있고 그 앞에 4평짜리 방이 있어. 전신 거울은 방의 입구, 즉 복도와 방의 경계에 놓여 있어. 내가 A에게 들었던 건 이런 얘기였어. 거울 앞에서 를 한 채 오른쪽을 보면 귀신이 온다. 자세는 약간 인사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돼. 올 리가 없잖아.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인사를 한 채로 오른쪽을 본 그때였어. 방 한가운데쯤에 뭔가 있었어. 겉모습은 명백하게 이상했어. 아마 160cm 정도 됐던 것 같아. 머리는 산발에 허리까지 내려왔었고 발을 내린 것처럼 얼굴에 덮어져 있었어. 아니, 얼굴에는 부족 같은 게 몇 장이나 붙어 있었기에 잘 안 보였어.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흰 옷을 입었고 작은 폭으로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어. 그걸 본 나는 굳어버렸어. 목소리도 안 나왔고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엄청난 회전수로 돌아가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상상해봐. 좁은 원룸에 소리도 없는 방 한가운데쯤에 뭔가 있다는 상태를. 머릿속에서는 원인을 확실하게 아는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어. 좌우지간 정상이 아니잖아. 불은 켜져 있는데 오히려 그게 무서운 거야. 갑자기 튀어나온 그놈이 보이니까.
그놈 주변만 좀 푸르스름하게 보였어. 시간이 멈추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조용했어. 일단 내가 낸 결론은 이거였어. 방에서 나가자. 바로 옆에 있는 구두를 나는 어째서인지 천천히 신중하게 들었어. 그놈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눈을 떼면 좆될 거라고 느꼈으니까. 슬그머니 복도의 반쯤을 지난 부근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던 그놈 움직임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 그와 동시에 뭔가 신음소리 같은 걸 내기 시작했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정신을 차리니 여가 편의점에 들어와 있었어. 어쨌든 사람이 있는 편의점에 도착해서 안심했어.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서 뭐였던 거야 그거. 이런 분노와 비슷한 감정과 문 안 잠궜는데?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침착한 내가 있었어. 결국 그날은 집에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밤새도록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열었어. 다행이다. 사라졌어.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밖에 나가서 캔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웠어. 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 진짜로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날이 밝기도 했고 이미 놈이 사라졌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던 거야.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대담하게 방에 들어갔어. 좋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커튼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어스름한 방에 불을 켰어. 그러자 어젯밤의 사건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한 그런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 어제 그놈이 있었던 곳 주변 바닥에 엄청난 냄새를 풍기는 진흙이, 그것도 발자국, 레벨을 넘은 양이 남아있었어. 일어난 일을 사실로 재인식하기까지 시간은 그리 걸리지 않았어. 팟 하고 깨닫고 더욱 패닉 상태가 됐는데 나 불 안 껐었어. 스위치를 켠 왼손을 보니 스위치에도 진흙이 묻어 있었어. 잠시 동안 흐리멍텅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나가버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뭐 이런 게 AB형인 내 전형적인 점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진흙을 청소하고 샤워를 하고 출근했어.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서 존나 열받았는데 이건 이거대로 큰 문제지만 회사를 쉬는 것도 중대사였으니까 말이야. 회사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어떻게든 A와 얘기할 시간을 노렸어. 사건의 발단에 관련된 A한테서 어떻게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점심시간이 되자 드디어 얘기를 하는데 성공했어. 아래에 쓴 게 나랑 A와의 대화야. 전에 얘기했던 일을 하면 귀신이 온다란 얘기 있잖아. 어제 그거 했는데 왔어. 뭐? 뭔 소리래? 그러니까 진짜 뭔가가 나왔다니까? 아, 네. 쿠퍼 얘기 나오셨구나. 야, 웃기지 마. 위험한 게 나왔다고. 뭔 소린지 모르겠어. 나도 모른다고. 안 되겠다. 끝이 안 나. A를 믿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차례대로 어제 일어난 일을 설명했어.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A도 드디어 반신반의하는 상태가 됐어.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내 방에 가서 확인하기로 했어. 밤 10시. 다행히 빨리 회사에서 나올 수 있었던 A와 나는 집에 도착했어. 문을 연 순간 오늘 아침에 맡은 악취가 코를 찔렀어. 꽉 닫아둔 방의 열기와 함께 정말 냄새가 덤벼들었어. 돌아가는 길에도 집요할 정도로 설명을 나에게 들은 A는 한마디 중얼거렸어. 진짜야? 믿은 것 같아. 문제는 A가 어떠한 해결책을 내줄지였는데
소망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일단 재령을 받는 편이 좋다는 것과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놈은 도망치듯 돌아갔어. 예상대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지만 나는 놈의 마당발에 기대를 걸었어. 냄새나는 곳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날은 캡슐 호텔에서 묵었어. 오늘 밤에도 그게 나오면 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게 본심이야. 다음날 일단 근처 절에 갔어. 솔직히 회사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 스님께 얘기를 하니 전문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얼마간 쉬면 어떨까요? 분명 기분 탓일 겁니다. 이런 태평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어. 더러운 세상. 그날은 도시에서 유명한 절과 신사를 몇 곳 돌아다녔지만 전부 별반 차이가 없었어. 지쳐버린 나는 사이타마에 있는 친가에 내려갔어. 정확히는 외할머니가 신세를 지고 있는 S 선생이라는 여승에게 상담을 하고 싶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 말고 제대로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뿐이야. 여기서 S 선생이라는 인물을 소개할게. 어머니는 나가사키현 출신으로 당연히 할머니도 나가사키에 있어. 할머니는 전쟁 경험으로 인해 신실한 불교 신자였어. S 선생은 그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자택 겸 절의 주지 스님이었어. 나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파의 이름은 교과서에 오를 정도였으니 사이비나 영능력자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대로 된 부처님을 모시는 분이야. 인품은 온후하고 침착하고 상냥한 말투야. 내가 중학교에 입학할 쯤 아버지가 땅을 사고 집을 세우게 됐었거든. 그때 지진제라고 하나? 아무튼 그 땅에 재령을 받았어. 지진제를 하고 일주일 후 나가사키에 사는 할머니한테서 땅이 좋지 않으니 S 선생님이 재령하러 간다는 전화가 왔었어. 당연히 어머님은 벌써 했는데 왜 하냐고 했대. 그러자 할머니가 이랬다는 거야. 그래도 S 선생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신다. 즉, 내가 아는 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게 S 선생이었어. 날도 저물기 시작해 사이타마의 친가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쯤에는 밤 9시가 되기 조금 전이었어. 도내와는 달리 공장밖에 없는 마을이라서 밤 9시밖에 안 돼도 인기척은 없어. 버스 정류장에서 친가까지 약 2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 인기척이 없는 어두운 길을 가로등이 규칙적으로 나란히 서 있었어. 내심 그저께 일이 플래시백 되기 시작해서 꽤 두려웠는데 다행히도 그놈은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밤이 돼서 쌀쌀해진 탓일까? 나는 내 몸의 이변에 눈치를 챘어. 아무리 생각해도 목 아랫부분이 뜨거워.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목에 끈이 감겨서 좌우로 끌리고 있는 듯한 느낌? 목에 손을 대보고 한기가 들었어. 뜨거워. 목만 뜨거워. 게다가 따끔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발진 같은 게 생긴 느낌이 들었어. 걷고만 있을 수 없게 친가까지 전속력으로 달렸어. 숨을 헐떡이며 친가의 현관을 열자 어머니가 마침 전화를 끊는 참이었어. 그리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 아, 너 나가사키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걱정이래. S 선생님이 내가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으니 이쪽으로 오라고 하셨대. 너 무슨 일 저지른 거야? 어머 세상에. 너 목 주변이 왜 그래? 어머니께 대답하기 전에 현관 거울을 봤어. 그놈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했었지. 어째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자 목 주변 아랫부분에 꼭 밧줄이라도 감겨져 있는 것처럼 훌륭한 빨간 선이 나 있었어. 가까이서 보니까 옅은 발진이 선명하게 생긴 상태라 아무리 날아도 작게 몸을 떨었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어머니 방에 있는 작은 불상 앞에서 계속 나미아미타불을 외웠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걱정된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 어머니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 울고 계셨어. 도망칠 곳은 없다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고. 이때 겨우 이해했어. 친가로 내려가 내가 놓여진 상황을 이해하고 3일이 지났어. 정신적으로 내몰린 탓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놈이 날 그렇게 만든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2일간 고열이 나서 고생했어. 목에서 이상할 정도로 땀이 나더니 2일째 낮에는 피가 맺히기 시작했어. 3일째 아침에는 목에서 피가 먹기 시작했어. 원래 맺힌 정도였으니까 열도 미열 정도까지 내려가서 조금은 진정됐어. 그런데 목 주변이 이상하게 간지러웠어. 따끔따끔하고 아프면서 가려워. 베개나 이불, 타월 같은 게 닿으면 옅게 날카로운 아픔이 느껴졌어. 피가 났었으니까 딱지가 생겨서 아픈 거라 생각하고 일부러 만지지 않도록 했어.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해질녘까지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화장실에 갔을 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거울을 봤어. 거울 같은 건 보고 싶지도 않은데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던 거야. 거울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비추고 있었어. 목에 생긴 불그스름한 건 완전히 나았어. 그 대신 발진이 커진 상태였어. 지금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지만 굳이 세세한 묘사를 하게 해줘. 기분 나빠하지 말아줘. 원래 목을 두르고 있었던 선의 두께는 1cm 정도였어. 그게 새빨갛게 변했고 원래 꽤 흰 피부인 내 피부랑 대비되어서 꼭 빨간 끈이 감겨있는 것처럼 보였어. 이게 3일 전 일이야. 눈앞에 있는 거울에 보이는 나한테는 고름이 고여 있었어. 아니, 정확하진 않네. 정확하게는 빨간 선을 만들던 발진에는 고름이 고여 있었고 꼭 존나 큰 여드름이 드글거리는 것 같았어. 그 대부분에 고름이 고여 있었고 너무나도 역겹고 기분이 나빠서 그 자리에서 토했어. 깨끗한 물로 목을 씻고 어머니께 연고를 빌려 그걸 바르고 울면서 이불로 돌아갔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오직 왜 나인 거야? 이 분노뿐이었어. 울다 지쳤을 때쯤 휴대폰이 울렸어. A한테서 온 전화였어. 이럴 땐 정말 사소한 거라도 희망이란 건 엄청난 에너지가 되더라. 솔직히 이렇게 기쁜 전화는 지금까지 없었어. 여보세요? 오, 괜찮아? 아니, 괜찮을 리가 없잖아. 아, 역시 위험해?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고. 근데 뭐라도 정보는 없어? 현지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말이야. 아는 놈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솔직히 A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알아봐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나는 상대를 배려할 여유 같은 건 없었으니까 상당히 자기중심적 말투로 들리겠지. 아니, 그 대신 친구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종류의 강한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소개해줄 수는 있다는데 돈이 필요하대. 돈 받는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어떡할래? 얼마나 드는데? 아는 사람 얘기로는 일단은 50만 정도라고 해. 50만? 당시 나에게 있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해도 50만이라니 낼 수 있을 리가 없는 금액이었어. 돈이 없었지만 공포와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선택지는 없었어. 알았어. 언제 소개해줄래?